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김용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이제 바이오 베타 이야기 이 부분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시장 대비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또 시장이 또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셀트리온 쪽에 또 주가는 큰 흐름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쉬고 있는 어떤 흐름이 있죠. 자, 이 김용기 대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대표죠. 외신이 이제 더 센터 포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 바이오 베타하고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차이점과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있죠. 이게 오리지널이죠. 요거하고 이제 동일한 어떤 효과를 볼 거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낮춘 게 바이오 시밀러죠. 근데 바이오 베타는 뭐냐면요.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효능과 이제 부작용을 인정해 가지고 받는 시밀러 형태가 아니라 거의 신약에 준하는 형태가 이제 바이오 베타죠.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하는데 케미컬 의약품으로 본다면 케미컬 의약품의 이제 제네릭이 이제 카피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네릭은 아니면서 기존 거를 좀 개선한 것을 계량 신약이라고 하죠. 케미칼에서. 그래서 마치 바이오 의약품에서 바이오 베타는 케미칼 의약품에서 계량 신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베타는 단순히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치료비를 줄여주는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어떤 제형의 병기라든지 그 다음에 방광기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어떤 편의성을 주는 어떤 제품이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제품하고 동일한 어떤 부분을 제공하면서 가격이 좀 낮추어서 이 재정의 부담을 고쳤던 부분이었다면, 이 바이오 베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이런 어떤 대표적인 게 이제 SG 제형이 그런 거죠. IV 제형이라고 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누워서 한 2시간 정도 정맥 주사로 이제 간호사가 희석시켜 가지고 이 바이알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녹여 가지고 이렇게 주사에게 넣어 가지고 요렇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SC 제형 같은 경우는 인슐린 주사 같이 피하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투여가 이제 가능한 어떤 부분이니까 굉장히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이 이제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원선을 감소시킨다든지, 유효성을 느린다든지, 방광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환자의 어떤 충족하지 않은 어떤 욕구를 이제 해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제품의 임상적인 차이가 없는 생물학적 제재인 반면에 바이오 베타는 일단은 이제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뭔가를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종류의 어떤 개선입니다만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램시마 IV 제형이 램시마 SC 제형으로 변경될 때, 사실은 이제 램시마 SC 어떤 개발을 하고 성공했을 때 상당히 이제 마치 레키로나가 나오면 바이오 신약을 할 것 같이 주가가 이제 2020년 올라갔듯이 램시마 SC도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꾼다. 이게 엄청나게 쉽지가 않거든요. SC 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농도를 이제 좀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농도를 줄여가지고 이제 양을 줄여가지고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투여를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요 어떤 이제 제형 개발들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램시마 SC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었는데 작년 이제 4분기 이후에 출시되고 나면 상반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좀 성장률이 좀 놓으면서 이 바이오 베타에 관련되는 어떤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바이오 베타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마치 바이오 시밀러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셀트리온 램시마가 나왔을 때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관련 규정 자체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제품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어떤 흐름인데 바이오 베타도 그런 개념의 어떤 아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ADC도 좀 크게 보면 바이오 베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바이오 베타의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램시마가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2013년도에 나오면서 항체 바이오시밀러 최초였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혁명을 셀트리온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뿐만 아니라 오리지널을 포함해 가지고 시밀러도 해 가지고 이제 정맥 주사 대신에 피하 주사 형태로 바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혁신적인 거죠. 마치 한미약품이 이런 어떤 제형 변경을 통해서 방광기를 줄여가지고 2015년도에 다국적 제약사에 대단한 어떤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거라 거의 뭐 유사한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가 나오게 되면 환자나 간병인 어떤 치료 이동 비용이라든지 한국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려면 한 30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맞고 싶을 때 환자 스스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런 어떤 이제 피하 주사 제품에 어떤 투자를 했던 것은 이런 개발 영역을 본래 이제 셀트리온이 CMO마다가 야 바이오시밀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2008년도에 램시마 개발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CMO로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시밀러를 막 할 때 시밀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복제약 형태니까요. 계속 이게 가게 되면 가격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의 어떤 부분들은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어떤 변화를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베타의 개념의 SC 제형을 뭐 개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럽의 어떤 분위기는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뭐 선호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되었을 때 지금 이제 램시마 IB 제형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한 30% 올라가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램시마 IB 제형을 뭐 쓰다가 이제 SC 제형으로 뭐 왔다 갔다 이런 스위칭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램시마 SC형뿐만 아니라 유플라이마가 어떤 이제 이 유플라이마도 인터체인저블 형태로 임상 3상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전략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전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어떤 흐름으로 시장의 어떤 인지도도 좀 바꾸면서 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기존에 승인받은 바이오 제품의 어떤 개량 개발도 여전히 좀 가능할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ADC도 그라는 어떤 형태입니다. ADC는 이제 A가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D 드럭이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항체에다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갖고 오든지 뭐 있는 것들을 도입하든지 이러면서 이제 ADC 형태의 어떤 할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의 이제 자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개발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인 또 다른 신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MO, 시밀러, 베타에 이어서 레키로나 같은 어떤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이후에 이제 M&A를 통화하면 정말 이제 뭐 2030, 2030년 이전에는 뭐 글로벌 이제 빅텍에 갈 수 있는 빅파마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요런 흐름에서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의 행보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의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바이오 베타마다 이제 뭐 의사들이라든지 환자들 아직까지 이해가 이제 계속 이제 처방이 이제 늘어나고 점유율이 올라가면 시밀러와 같은 그런 어떤 실적단에 중요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입장에서 램시마 SC가 매출과 수익성에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도입할 때처럼 앞으로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바이오 베타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다. 요게 이제 인터뷰 내용이죠. 결국 그 방향으로 셀트리온이 개발했고 진행하고 거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아졌을 때 뭔가 할 때 가장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작고
합병 어떤 이제 시가총액 관련되는 기관들의 리포팅도 상향될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이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USA 지분도 180억에 인수를 하고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내년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이제 직판 이야기가 이제 유통 관련되는 부분 확보를 이제 법인 형태로 세우고 2020년부터는 이제 직판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유통망을 갖춘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SC 형태가 이제 들어가면서 독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올라갔고 유럽, 프랑스 쪽에서도 점유율이 2배 이상 이제 늘어나는 것들을 올해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경쟁력이 있더라.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 이제 포트폴리오에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하겠죠. 이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베그젤마라든지 향후에 나오는 엠시마, SC, 유플라이마도 다 이런 개념이 어떤 하게 되면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펄의 이슈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EPS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합병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최상의 어떤 흐름들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기관들이 목표가를 최근에 한 10만원 부근까지 올려놨는데 이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된다. 뭐 동일한 내용들의 기사들이 계속 일단은 나오고 있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어제 시장 대비해서는 경조했고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좋아서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21만 5천원대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1만원권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장중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21만원대 어떤 지지선 라인을 하면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셀트리온의 수급은 프로그램이라도 매울 게 오늘은 지금 매수세가 없지요. 개인들은 뭐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메이저의 수급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최근 일주일 넘게 확실하게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견조하게 하면서 5일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21만원대가 유지가 되면서 견조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ATX 지표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들이 계속 이제 가능해 보이는 지점이죠. 그래서 다음 주 헬스케어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한 22만원대 정도 그러면 이제 한 25만원대 부분이 하반기에 볼 수 있을 거다 말씀했는데 그렇게 멀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본다면 이제 한 30만원대 어떤 레벨업 과정 그래서 올해 6월달 정도 6개월 정도 이상 이제 행보했던 부분들을 드디어 이제 추적했는데요. 이제 거래량이 이제 8월달 말 정도 되면 좀 얼마나 좀 증가할 수 있느냐. 좀 거래량이 조금 이제 2020년대 어떤 분위기라든지 2019년, 18년도 분위기와는 조금 이제 지금은 다르죠. 시장이 좀 하락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거의 2년 가까운 어떤 시간 동안에 셀트리온이 하락 어떤 추세를 보였는데 이달에 지금 상승추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가운 어떤 모습에 지금 추세 지표의 어떤 변환이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저 흐름들이 이제 월봉상 주봉상으로 안 깨지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이 나느냐 이 부분들이 뭐 가장 중요하겠죠. 옷장에도 21만원대 흐름이 유지되는지를 계속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